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소비 심리 개선, 주가 뛴 유통주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소비 할인권 배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서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요. 박물관과 영화관 등 공연, 영화, 체육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다음 달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는 내수 소비 회복 기대감에 소비 관련주들이 활짝 웃었습니다. 특히 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의류 중심으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는데요. 현대백화점이나 롯데쇼핑과 같은 백화점 또 홈쇼핑 섹터는 물론이고요. 화생엔터프라이즈, F&F, 한섬 등 의복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랐고 신세계와 호텔신라와 같은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BGF 리테일, GS 리테일 등 편의점주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여기에 또 여행과 화장품까지도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인 소비 유통 관련주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유통주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문을 활기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방송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2부에도 종목 진단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또 그 기회도 놓치지 말고 꼭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이니까요. 우리 출석 체크도 짧게 하고 갈게요. 쫄보님 이름 바꾸셨네요. 막 사는 쫄보로 쫄보님 오셨고 박경훈님, 조황희님, 미련곰탱이님 오늘은 처음 보는 아이디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 반갑고요. 1시간 동안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서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또 여러분들 이야기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인스톡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유통주인데요. 이제 정말로 점점 날씨도 추워지고요. 이렇게 날씨 추워지고 또 연말 다가오면 본격적인 소비의 시즌 아니겠습니까? 자, 그 가운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완화가 됐고요. 또 정부에서도 뭐 소비 쿠폰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비에 조금 더 회복의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이것에 오늘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이 좀 나타났습니다. 먼저 운용형님, 네. 뭐 소비라고 하면은 뭐 온라인에서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 하긴 하지만 네. 소비를 하러 간다라고 하면은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를 자주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편의점주라든지 백화점주들이 좀 올랐더라고요. 특히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좀 힘을 받는 것 같은데 이 네. 흐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근에 이제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 유통주들이 좀 꾸준히 올랐습니다. 네. 모멘텀이 된 것 자체는 이제 지난주 이 시간대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결정이 좀 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명절 이후가 되겠죠. 10월 5일 이후로 제가 주요 유통주들 주가 상승률을 좀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보시게 되면 롯데쇼핑이 오늘 한 6% 가까이 떴는데 오늘까지 해가지고 10월 한 달 동안 10월 한 달에 봐야 뭐 연휴가 많이 있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영업일수 한 따지면 2주 많지가 정도죠. 않습니다. 네. 영업일수 따지면 2주도 채 안 되죠. 21% 좀 떴고 그다음에 오늘 현대백화점이 가장 많이 떴는데 7.2% 떴거든요. 네. 오늘까지 해가지고 17.9%. 그다음에 이제 이마트라든가 이마트는 이제 그 전에 이제 9월달에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라든가 GS 리테일이라든가 롯데 하이마트 신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는 뜨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 장세였고 주가들이 대체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던 걸 감안하면 네. 상당히 유통주들이 10월 달에 좀 선전을 하고 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여러 가지 모멘텀이 겹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부분 자체가 국내적으로 따지면 잠전에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소비 쿠폰 네. 발행 부분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발행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실질적으로 소비 쿠폰 자체는 백화점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공연이라든가 네, 공연. 이런 영화관, 영화관이라든가 그런 쪽 박물관, 할인 뭐 혜택이기 이쪽이죠. 때문에 백화점 유통과 관련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 심리를 증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왔던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늘 또 이제 그렇지만 그 주말에 어제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네네. 1.9% 증가로 나왔거든요. 3개월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증가폭이 큽니다.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시장 예상 전달에 0.6% 증가했거든요. 근데 1.9% 증가했으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연말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 지표가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중국의 그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 GDP 성장률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산업 생산이라든가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GDP 성장률 자체는 시장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네. 소매 판매 지표 자체는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 자체가 아마 그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지난달에 해서 중국 역시, 네. 3.3%가 증가가 좀 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 생산도 좋게 나왔었지만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겹친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소비 그 유통과 관련된 쪽의 대표적인 회사 이마트가 지난주 수요일 날 9월 달 잠정 실적을 발표했어요. 올 단위 네네.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10%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자체는 코로나를 이미 극복한 수준 이상까지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추석 그러네요. 연휴가 끼어있던 부분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 쪽의 신세계 같은 경우는 약간 소폭, 약 1, 2%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인데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백화점도 왔다. 이런 회복이 또 좀 부분들, 됐네요. 그렇죠. 이런 또 네. 부분들이 겹쳐져서 최근에 오늘까지 유통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좀 진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이 편의점이라든지 백화점주들이 오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셨을까요? 제가 금방 좀 자료를 봤거든요. 네. 근데 바쁘시더라고요. 옆에서. 유통주가 그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앵커님하고 박준영 형님 계시죠. 분석을 하기 전에도 계속 제가 보는데 이제 지금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도 네.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모든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단기적일 포커스가 것이냐. 맞춰져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유통주가 반응한 것이 결국은 중국의 지표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중국이요. 네. 네, 상당히 지표 발표가 최근에 중국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GDP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큰 이슈고 이벤트입니다. 예상치가 지금 이제 5%가 좀 넘게 돼 있었는데 오늘 4.8% 나왔거든요. 네네. 가이던스보다는 하회로 나왔는데 이것이 가이던스보다 하회가 나와서 장중에는 오늘 그 지표 발표가 나오고 나면서 지수가 좀 미끄러졌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 그래도 상대적 선방을 했다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중국 소비주가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니까 내수 소비주가 좀 진작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중국의 지표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국면 이후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좀 움츠러들으셨어요. 맞죠.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짜증나고 그래서 보복 소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복 소비. 뭐 여행도 못 네, 가고 그렇죠. 뭐도 어디 못 하는데 갈 데도 이거라도 없고. 사야겠다. 네, 이거 뭐 약간 이런 건가? 10,000원짜리 살 가격이면 1,000원짜리라도 좀 사겠다. 뭐 이런 게 좀 큰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 좀 가세가 되지 않았나. 맞아요. 아무래도 여름 옷은 이제 옷이 제품이 얇지 않습니까? 좀 싼데 네. 10,000원, 2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게 이제 겨울 옷은 좀 두껍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맞아요. 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패딩을 한번 사러 가볼까 아유. 하고 있는데.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 키가 네. 크셔서.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온라인 중심으로 판매가 좀 증가했다는 것이 가장 네. 큰 요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뭐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렇게 오늘 백화점주, 뭐 편의점주, 뭐 실적도 받쳐주고요. 계속해서 유통주 좋았긴 했는데요. 또 오늘 꿈틀거렸던 중국 관련주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거든요. 뭐 큰 폭으로 오르진 않았습니다. 뭐 1% 내외의 상승폭을 보여주긴 했지만 화장품주들이 오른 게 이게 역시나 소비주로 묶여서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이제 화장품주하고 유통주는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유통주 쪽에 뭐 신세계라든가 그다음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고 롯데패스트도 마찬가지고 면세점 사업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유통에 그렇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통주가 움직이면 화장품 종목들도 유통시장을 판매하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화장품주들이 부진했지만 그래도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10월 달 들어서 이 종목도 화장품주도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화장품주가 올라왔던 부분 자체는 이제 실적도 양호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그 판매 지표 자체가 일단은 지표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대한 수출 비중 자체가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직도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의존도가 크니까. 네.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9월 달에 중국의 수출의 화장품이 큰 폭으로 증가됐어요. 약 6억 8천만 올랐네요. 달러 정도가 좀 되는데 네. 작년 대비해서 작년 그러니까 9월 달 대비해서 무려 47% 증가했고 그다음에 그래요? 8월 달 대비해서는 37.4% 증가했거든요. 이게 서프라이즈한 실적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거 이제 갑자기 9월 달에 크게 증가한 이유, 물론 이제 8월 달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중국의 저 광군절 행사가 11월 10일이지 않습니까? 국정절인가요? 광군절인가요? 11월 10일 날이죠. 예, 그렇죠. 그걸 앞두고 네. 미리 선 구매가 일어났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0월 달에 네. 미리 앞당겨서 물건을 많이 쌓아놨다. 아, 그럼 예, 그래서 10월에는 조금 또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예,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만 증가한 게 아니라 네. 일본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다른 쪽 나라들도 대표적으로 50% 이상 증가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수출 증가 자체도 결국은 중국의 소비 성장과 맞물려서 내수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혜택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화장품도 그 품목별 있지 않습니까? 기초 화장품이 있고 색조 화장품이 있고 마스크팩이 있고 있는데 마스크팩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스크팩은 매매하실 때 제가 매매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계속 네. 역성장이니까 특이할 부분 자체는 코로나 때문에 색조 화장품이 계속 역성장을 했는데 네. 3월 달부터 색조 화장품도 9월 달에는 성장세로 돌아섰어요.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온라인 뉴 자체가 지금 오늘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중국 한국 대사관 쪽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12월 달에 방한하지 않느냐 그런 소문이 있어서 한국 대사관 쪽에 알아봤는데 시인도 부인도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쪽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네네. 시진핑 방한 시점에서 적극적 추진을 하면서 그걸 좀 쪽에 함께 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전선언이라든가 네. 앞당기는 차원에서 올해 안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도 연말을 앞둔 얼마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연구들의 최근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진핑 방안은 방안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이에 대한 모멘텀까지 어쨌든 계속해서 화장품주에도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화장품주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오늘 그 광군절을 다 확인했거든요. 네. 근데 실체는 없습니다, 솔직히. 없어요? 아니 그 시진핑 방안에 대한. 방안에 이거는 대해서. 아까 운영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디서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소문만. 왜 네. 이런 소문이 돌았을까요?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진핑 방한 기대감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긴 중국 하죠. 꽤 화장품주들은. 됐어요. 네. 이제 이게 솔직히 화장품주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살아있는 게 좋거든요. 시진핑이 정말 왔다 가버리면 재료 소멸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중국 이제 소비주를 보기 이전에 결국은 이제 왜 올랐느냐 화장품주가 소비주가 이제 반등 시에 화장품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로 해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패션도 있고 의류도 있고 엔터도 있고 게임주도 있을 텐데 결국은 이 화장품들이 단기로 좀 단타로 접근하기에는 시세 반등이 등락이 좋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네. 상대적으로 엔터 게임주가 초반엔 좀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엔터 게임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수급에 또 집중이 되었고 화장품이 상대적으로 중국 그렇죠. 소비자 가운데서 좀 싸기 때문인가요? 아직까지는 방대적으로 뭐 상대적으로 뭐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콜마 BH는 좀 올랐습니다만 네네. 못 오른 종목들이 많거든요. 많아서. 하향 산업이고 그러면 이제 모멘텀 이슈 오늘 재료가 하나 나왔으니까 좀 이슈에는 가겠구나. 강히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네. 접근이 좀 많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르게 분석을 해보면 화장품주의 기업 가치보다는 단기적인 접근 매매가 많았다는 반증을 좀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화장품주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유통주라고 하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이마트라든지 이렇게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실적에 대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고요. 좀 있으면 우리 이제 4분기까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통 관련주들 4분기에는 좀 전망이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4분기보다 당장 이제 3분기 실적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실적의 추이 자체는 분명히 저점 찍었습니다. 네. 왜냐면 2분기 때가 국내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 유통주들이 저점을 찍었거든요. 거의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적자가 한 2, 300억 났을 거고
오늘 급등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거의 적자 수준, 소폭 한 3, 40억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났었으니까. 근데 이제 3, 40억 정도 현대백화점 기준으로 본다면 이익단회사가 올해 이제 2분기 때는 지금 거의 200억대 정도에서 300억 정도까지 이익이 날 거란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네. 유통주도 보면 크게 보면 이제 할인점 있고, 그다음에 백화점이 있고, 그다음에 편의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차별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안 좋은 쪽은 백화점입니다. 네. 고급 소비가 좀 안 되면서 백화점 같은 경우 이제 표를 좀 보시면 2분기, 3분기 실적을 좀 전망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신세계 같은 경우 예상 실적보다 상당히 부진하잖아요. 가이던스가 지금 288억인데 24억에서 48억 범위 내에서 나올 거란 전망이니까 일부 진짜요? 증권사는 24억, 네. 일부 증권사는 48억 그 범위니까 예상치보다 상당히 쇼킹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그쵸. 선전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 같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엔합도 실적이 안 좋아서 계속 가이던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예상치를 하회할 것 같은데 문제는 롯데쇼핑이 여전히 단기 손실이 난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흑자가 난다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주가가 네. 쉽지 않는 부분이고 좀 전에 백화점 같은 경우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예상 실적보다 좀 안 좋게 나올 신세계라든가 현대백화점 공통되는 부분 자체가 백화점 사업이고 그다음에 또 면세점 사업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면세점의 영향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거기서, 같아요. 네. 그래서 백화점 쪽은 3분기 정도까지는 안 좋습니다. 근데 안 최근에 좋을까요? 네. 면세점이 일일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때부터는 백화점 업체들이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 GS 리테일 자체가 약간 예상치보다 좀 뭐 무난한 실적이 나오지만은 거의 올해 최대 실적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유통 쪽에서도 가전 쪽은 제가 그 최대 호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국내뿐만 아니라 TV를 중심으로 해서 가전이 많이 팔매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도 가전 유통 쪽에 크게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차별적인 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분기를 얘기하셨는데 네. 4분기는 이제 결국은 가장 소비가 많은 쪽 자체가 이제 겨울철 시즌 가다 보니까 의류 소비가 많아요. 이게 아까 그 미국의 소비 지표가 좋게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그제 나왔던 그게 자체가 의류 판매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류주들도 주가 많이 떴어요. 맞아요, 이제 유통 쪽에 보면 의류도 크게 보면 유통 쪽인데 오늘 뭐 FNF라든가 급등을 했거든요. 작년도에 알다시피 겨울철이 날씨가 따뜻해서 옷이 안 팔렸어요. 맞아요. 올해는 날씨가 지금 추울 추울 거라고 가능성이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의류 판매가 결국은 백화점 쪽이라도 유통 쪽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의류가 판매가 미국 쪽에서 좋아지면서 국내 쪽에서 의류 판매가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4분기 유통 시장의 유통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유통 쪽에 관심도 봐야 되겠지만은 네. 부진한 의류 쪽도 함께 계절적인 체크를 요인과 해봐야겠군요. 함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유통주와 소비주를 그렇게 네.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 요새 좋지는 관심 않고요. 바뀌다. 예전에 유통주는. 이런 어록을 남기신 분이 있거든요. 어떤 모든 이슈는 코로나에 묻힌다. 아, 누가 하시는지 아십니까? 운영형님인가요? 네, 그렇죠. 박준현 형님이 그 말씀하시죠. 저도 이거를 좀 베껴다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박준현 형님이 저작권과 특허를 갖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중국 소비자가 결국 가기 위해서는 유통주라든지 이 코로나가 종식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단지 유통주는 뭐 운영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유통주에는 여러 가지 뭐 소비 중에 의류도 있을 거고 음식료 업종도 있을 거고 홈쇼핑도 있을 거고 그쵸. 많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택 국면의 유통주들이 조금 올랐었어요. 음식료 업종을 필두로 하면서 올랐는데 네네. GS 리테일이라든지 편의점주 특히. 근데 가격 조정을 먼저 받았거든요. 주가가 4월, 5월에 뜨고 나서 종목 가격 조정을 먼저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이제 3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시 한번 조명을 받는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네. 언택 국면에 유통 마진이라든지 이 유통 마진이 증가가 있는데 결국은 유통 마진은 뭐겠습니까?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간다는 거죠. 그럼 소비자에게로 다이렉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였습니까? 대면 거래보다는 누군가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쵸. 유통 마진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단지 이제 왜 유통주에 대해서 부족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느냐? 온라인 매출은 증가가 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프라인 거래는 또 감소가 있기 여전히 때문에 그쵸. 물론 온라인 대면 거래가 이제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거래 발생된 매출을 상쇄할 정도로 많이 일어났다면 유통주가 가겠죠. 아, 근데 그것도 그렇죠. 아니구나. 계속적으로 오프라인 우리는 안 팔았어도 온라인이 너무 증가했어. 근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온라인 거래를 또 줄어들 제품을 이거죠. 앵커님도 화장품 사실 때 좀 발라보고 사시잖아요. 맞아요. 직접 발라보고 그렇죠. 사는 거기 가서 맞아요. 사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매출 감소에 되는 결국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비슷한 거래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은 좀 감소했고 온라인은 올라갔으니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업황 회복은 더디고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직은 유통주는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도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그렇죠. 기억을 지금 하거든요. 선반영이 돼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느냐? 실적이 나오는 날 확인을 하고 주가가 흘러내리기 전에 고점에서 단기 차익 실현하고 치고 빠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가 또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4분기에 대한 회복 가능성도 아직 그렇게 완전히 긍정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부가 근데 이제 조금 더 소비를 조금 더 진작을 시키자, 우리 경제 내수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멈췄었던 소비 쿠폰을 이제 재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또 걱정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코로나19가 이로 인해서 다시 재확산되지는 않겠느냐. 우리 8.15 때처럼 휴가 때 휴가철 때처럼 그러면은 또 한 번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지난 8월 17일 날인가요?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을 맞아요. 하면서 이제 소비 진작과 관련해 가지고 소비 쿠폰을 발행을 했다가 코로나 확산이 좀 되면서 중단했던 거를 이제 코로나가 안정을 좀 찾고 있으니까 오늘 문재인 정부에서 경기와 방역을 동시에 잡을 골든 타임이다. 특히 경기를 반전시키기 골든 타임이다 얘기하면서 소비 진작 쿠폰을 시행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공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영화라든가 체육 분야 쪽에 단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의 어떤 안정 방역의 시점을 좀 보면서 뭐 숙박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네. 여기까지 확대한다고 그랬으니까 본 게 8개 분야더라고요. 금액상으로 따지면 이제 1조 원 정도 좀 규모가 좀 되는 거니까 크게 이제 뭐 금액상으로 본다 한다면 사실 시장에 미치는 크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모든 경제 지표 자체가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게 이제 소비 심리로 회복이 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이게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것도 다시 3차 확산 그렇죠. 많이 여행이라든가 많이 장려를 하면서 또 하게 되면 확산되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러니까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즘 해외 쪽에 보면 더 엄청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것 자체는 유럽 같은 경우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확산 속도가 다 최고치에 올라오고 있지만은 사망률이 거의 팍 떨어졌더라고요. 과거에 뭐 3%대 사망률이 지금 0.5%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추세 자체가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가고 경제 활동은 우리는 또 할 거 가자. 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래요? 연일 2자릿수로 나오고 있지만은 경제도 중요하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수출도 좋아지고 있고 기업 네. 실적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 좀 더 탄력을 붙여보자 하는 관점에서 시각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정부에서도 우선적인 목표 자체가 방역 관리 수준을 적정 수준을 좀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식도 시장도 코로나는 코로나고 우리는 갈 거 가자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걱정인 거거든요.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코로나19 이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어디든 상존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좀 직격탄을 맞았던 거는 결국은 8.15 광복절 이후에 상당히 확진자가 400명, 500명대 나오면서 네네.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죠. 저는 이런 우려감이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뭐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재확산 우려는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확산이 됐을 때 시장에 받아들인 투심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이제 주가 이면을 보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이 아닐 시에는 변동성을 가미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는 8.15 때는 어느 선이냐? 400명, 500명 선이라는 것이죠, 네네.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제가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말을 했냐면 너 코로나 걸렸니? 그래, 치료받아. 나는 그냥 일할게. 이런 분명히 시장이 올 것이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코로나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네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슈들은 뭐 변동성을 좀 가미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 전략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유통주들 이런 거리두기라든지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좀 왔다 갔다 변동성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유통주 계속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요? 일단은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소비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 회복에 대한 특히 연말에 이제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기대감이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일단 좀 괜찮다고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이제 유통주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주 주가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PBR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주요 유통주들 보시게 되면 PBR 지표를 좀 보셔야 좀 되는데 0.5잖아요. 올해 0.5. 유일하게 GS 리테일만 1.2 정도니까 0.5라는 것 자체는 0.5, 0.3도 있잖아요.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이제 자산 가치에 비해서 70% 할인을 받고 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유통주는 웬만해서는 그렇게 적자나지는 않거든요. 네. 코로나가 아니고서는 그 정도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가치 측면에서 싼데 반면에 이제 성장성 주가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이유 자체가 성장성 지표 자체는 맨 오른쪽에 ROE 지표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ROE가 보면 거의 올해로 따지면 일부 적자, 롯데쇼핑하고 신세계는 적자고 그렇죠, 적자잖아요. 그다음에 내년도 올해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같은 경우도 ROE가 평균 4%, 5%, 롯데쇼핑 같은 1%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거의 그 이익이 안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성장 쪽이에요. 이게 주가는 많이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는 자산 가치에 대해서 워낙 싼 부분에다가 워낙 소외를 받았어요. 그런 또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차트 한번 보시고 현대백화점을 좀 보시면 되는데 현대백화점이 롯데표 쇼핑이고 현대백화점이 최근에 딱 보니까 현대백화점이 그러니까 포바닥이 나왔더라고요. 네 번째 바닥이 좀 나와서 주가가 54,000원대에서 나왔더라고요. 거의 지금 이때서부터 코로나 때 바닥, 그 다음에 6월 달에 바닥, 6월 달에, 그 다음에 8월 달에, 그 다음에 최근에 바닥. 그러면서 좀 반등이 나와서 워낙 가격적인 메리트가 싸다. 그래서 저도 유통주가 그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최근에 성장주들이 안 좋다 보니까 성장주가 안 되면 가치주밖에 갈 게 없거든요. 그래서 또 변동성이 축소가 되는 쪽에 가치주니까 그런 또 부분들이 성장주 조정 구간 쪽에서 어느 정도 리바운드가 나오는 과정이 있다. 그렇지만 또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연말 소비 시즌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적으로 소비 구조 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소비 구조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온라인 쪽에 어떤 강화하고 있는 그 어떤 기업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전자제품 매출 관련된 어떤 하이마트 그다음 보니까 현대백화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백화점 매출도 상당히 뛰어나게 추석 명절 전에 좋았고 그다음에 건강식품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이게 상당히 높은 쪽인데 30% 이상 급증했더라고요. 이번 9월 달에. 이런 것들이 주가가 조금 전에 차트를 보시다시피 바닥권에 그다음 PBR 0.3박 그냥 주당 BPS가 20만 원짜리 주식인데 5만 원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런 어떤 매력이 부각돼서 올라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은데 관심은 현대백화점, 롯데하이마트, GS 리테일 정도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준 전문가님의 유통주 투자 전략 체크해 볼까요? 저는 운영님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진짜 제가 운영님이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은 전문가로서 경쟁자이기 전에 또 동료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선배님이시고 근데 거의 생각이 진짜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저 운영님이랑 들어올 때 이야기 진짜 안 나누거든요. 근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저밸류와 실적이 결국 기반되는 종목에 선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운영님 지금 다 표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신세계, 이마트, 롯데쇼핑, 현대백화, GS 여기서 이제 선정을 해서 어떤 종목에 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약간의 운도 좀 작용을 해야 되고 수급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파악해서 주가를 해도 그래도 될까는 말까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 기반이 된다는 것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밸류, 실적 기반 여기에 최근에 트렌드인 외국인의 수급가 기관 수급까지 좀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이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유통주가 꿈틀거리는 것에 대한 앞으로 유통주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코로나 시국인 만큼 이 상황을 잘 반영한 종목들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만큼이나 방역에도 한층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